자, 수업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화학평형 이동이야. 근데 화학평형 이동은 첫 번째 뭐야? 농도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 화학평형이 일어날 수 있어. 또 뭐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 압력에 의해서도 화학평형이 일어날 수도 있어. 됐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압력에서 화학평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잘 봐. 누구만 가능한 거냐면 기체만 가능한 거야. 기체만. 자, 보자. 여기에 A가 0.2몰 있어. 0.2몰. B가 0.4몰 있어. 0.4몰.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반응할 거야. 근데 현재 얘가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됐니? 화학평형 상태가 됐다고 치자고. 쳤어 지금? 됐니? 그러니까 지금 봐.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화학평형이 도달되어 있는 거야. 도달되어 있는 거야. A, B가. 근데 A는 0.1몰 있고 B는 0.4몰 있다 그랬지? A, B는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봐라. 지금 내가 뭘 할 거냐면 압력을 가하면 됐어요? 새로운 화학평형이 일어나는 거야. 왜 새로운 화학평형이 일어날 수 있지? 봐봐. 방금 전까지 우리 뭐 배웠지? 농도를 변하면 화학평형이 이동한다 그랬지? 근데 기체는 기체만 되는 거지? 기체는 아주 쉬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얘가 1기압이었는데 내가 얘한테 2기압을 주는 거야. 됐니? 그러면 A가 0.2몰 있더라도 여기 똑같이 A가 0.2몰 있더라도 됐니? 얘 부피가 줄어들어 버렸지.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버리니까 마치 뭐가 증가하는 것처럼 늘어나? 농도가 증가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화학평형상수 K값은 불변인데 이 값은 변하지 않는데 이 화학평형의 뜻이 뭐야?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물질의 몰 농도 비잖아. 그러니까 반응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물질의 몰 농도인데 기체는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변해. 그러면 몰 농도도 변하는 거잖아. 몰 농도가 뭐야? 1리터에 몇 몰 있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몰수는 그대로 있어도 압력을 가했더니 부피가 줄어들어서 뭐가 바뀌어버려? 몰 농도가 바뀌어버리겠지. 그러니까 기체라는 애들은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변하고 부피가 변하면 반응물의 몰 농도든 생성물의 몰 농도가 변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변해도 어떻게 돼야 돼? K값은 변하면 안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 새로운 화학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누구에서만 그래야 돼? 기체에서만 그래야 돼. 왜냐면 아니 만약에 A, B가 액체라면 얘네들이 액체라면 내가 압력을 가하더라도 부피가 변할 수 있어 없어? 액체는? 그래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액체 물질은 압력을 가해도 부피 변화가 없고 몰수 변화도 없으니까 농도 변화가 안 나타나겠지. 그럼 A, B가 만약에 고체라면 어떻게 돼? 아 당연하지. 고체도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부피 변화가 일어날 수 없지. 그러니까 압력의 영향을 받는 건 누구만 받는 거야? 기체만. 오로지 기체만 압력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 새로운 화학평형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야. 새로운 화학평형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야. 기체만이다. 그래서 기체는 화학평형을 하면 어찌 되느냐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책에 너무 복잡하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아주 쉬운 거야. 우리 다시 하자. 자, 봐. 얘가 질소야. 얘는 수소지. 얘는 얼마지? 암모니아지. 그럼 요 앞에 개수가 얼마야? 1몰. 얘 개수 얼마야? 3몰. 됐니? 그럼 여기는 개수가 얼마지? 2몰. 그럼 봐라. 얘가 한 번 반응할 때 반응 전 전체 몰수가 몇 몰이야? 4몰. 반응 후 몰수가 몇 몰이야? 2몰. 됐니? 그럼 얘가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어떻게 되지? 기체 4몰이 기체 몇 몰이 되는 거야? 2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한 번 정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돼야 돼? 부피가 줄어드는 거야. 알겠니? 한 번 반응할 때마다 몰수가 줄어드는 거란다.
내 말 이해됐어요? 됐니? 그럼 봐. 역반응이 되면 2몰이 몇 몰로 지나는 거야? 4몰로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기체들은 반응할 때마다 무슨 변화가 나타나? 부피 변화가 나타나겠지? 그럼 이제 간다. 내가 압력을 가하면 똑같아.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변하는데 내가 압력을 가하면 무조건 부피가 줄어드니까 마치 농도가 그렇지. 농도가 내가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농도는 그렇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압력을 가했다는 건 전체적으로 얘네들의 무엇이 증가하는 거야? 농도가 증가시킨 거야. 알겠니? 그럼 얘네들의 전체적으로 농도가 증가됐으니까 뭐 하려고 반응하는 거야? 농도가 증가해서 농도가 감소하려고 반응하는 거야. 그럼 농도가 감소한다는 건 요 분자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반응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기체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기체의 몰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압력을 가하면 얘 4몰, 얘 2몰이네. 내가 압력을 가하면 기체의 몰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그럼 얘는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야 돼? 정반응이 우세하는 거야. 됐니? 반대로 할까? 압력을 약하게 하면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커지지. 그럼 몰 농도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고? 몰 농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압력을 제거하면 부피가 어떻게 해야 돼? 커지는 방향으로. 됐니? 몰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새로운 화학 평형이 일어나는 거야. 아주 쉬운 거야. 알겠니? 이거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딱 하나를 내는데 얘는 시험에 이쪽에다 나타날게. 얘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내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시험엔 얘만 나와. 압력과 관련된 거. 왜 얘를 나와야 되냐면 얘가 사산화 이질소하고 이산화질소지. 나 봐라. 학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N2O4. 됐니? 얘를 왜 제일 좋아하냐면 여기서 문제를 많이 낼 수가 없어. 단원별로 다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에서도 하나 내야 되고 화학, 평형에서도 한 문제를 내야 되고 화학 평형, 이동에서도 한 문제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 문항수가 너무 많지? 그러니까 동시에 낼 수 있는 게 있어. 얘야. 됐니?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 얘가 무슨 색깔이야? 얘가 무슨 색깔이지? 얘가 무색이야, 무색. 됐니? 잘못했네. 반대로 했지? 얘가 무슨 색이야? 무색이야. 얘가 무색. 됐니? 얘가 무슨 색깔이야? 적갈색이야. 그지? 그래서 적갈색의 이산화질소를 집어넣고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색깔이 돼야 돼? 무색과 적갈색의 한 중간 정도 색깔이 되겠지? 이제 거기서 한 문제 내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됐어? 그러면 얘는 지금 적갈색과 무색의 중간 정도 색깔에서 뭐 하겠어? 화학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제 맨날 시험 문제 내는 거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이거야. 처음 평형 상태야. 그럼 내가 압력을 가하면 색깔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내가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 부피가 줄어들고 농도가 증가하겠지. 그럼 어느 쪽으로? 분자수와 기체 분자수라고 하자. 정확한 용어로는 기체 분자수가 그렇지 적어지는 쪽으로 새로운 화학 평형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 압력을 가하면 기체 분자수 얘 몇 몰? 2몰. 얘 기체 분자수 몇 몰? 1몰. 내가 기체 표시를 안 해서 그래. 됐니? 그럼 압력을 가하면 정반응이 우세해, 역반응이 우세해? 정반응이 훨씬 더 우세해지겠지. 됐니? 그럼 정반응이 훨씬 더 우세해지니까 색깔이 적갈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겠어? 그렇지. 무색으로 바뀌어가겠지. 적갈색이 무색으로 바뀌어 나갈 거 아니냐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압력을 가한 직후 어떻게 돼야 돼? 적갈색이 평형 상태에서 압력을 가한 직후 새로운 왔었네. 압력을 가하고 새로운 됐니? 평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 무색이 색깔이 옅어져야 되겠지. 됐습니까? 반대로 압력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 내가 저기 만약에 주사기라면 내가 주사기를 확 열어버리는 거야. 뽑아버리면 부피가 커지겠지. 압력이 작아지는 거야. 그럼 압력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 기체 분자수가
압력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기체 분자수가 커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무슨 색깔이 되겠어? 젓갈색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됐어요? 대기 시험에 많이 나와. 이따가 예로도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1000% 정도 돼요. 알겠니? 시험에 안 나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야. 오늘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문제는 풀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 날이어서 알겠어요? 압력과. 그래서 압력은 무조건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돼? 압력은 기체만. 액체나 고체는 압력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됐죠? 이제 얘야. 여기가 이제 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여기야. 책의 설명이 여기가 되게 어렵게 돼 있고 책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얘야.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화학 평형이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거나 물론 이제 요즘 화원은 이제 수능에서 빠졌는데 옛날에 이게 수능 볼 때 여기가 정말 중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 문제는 대부분 온도로 내는 거야. 학생들이 제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온도에 따른 화학 평형이야. 온도에 따른 화학 평형이야. 자, 이제 무슨 말일까라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야. 책의 설명으로는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 책으로는. 알겠니? 자, 갑니다. 무슨 얘기인가? 온도에 따른 화학 평형이야. 자, 잘 따라와. 화학 반응. 화학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지? 그럼 화학 반응이다. 화학 반응이 뭐지? 라는 거야. 우리는 화학 반응의 정의는 뭐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그렇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거지. 화학 반응하면 뭐 나온다고?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거야. 새로운 물질. 그걸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 그래. 두 번째, 화학 반응하면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출입하는 거야. 화학 반응을 하면 무조건 에너지가 출입하는 거야. 에너지 출입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화학 반응이 뭐라고?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물론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면 당연히 무슨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열 출입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야. 열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됐네?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가 들락거리는 거야. 모든 화학 반응은 뭐가 들락거리는 거야? 열이 들락거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이걸 설명하지 않지만 고등학교 어디서? 1학년 또는 중3 때 이걸 설명하는 거야. 해볼게. 우리는 화학 반응에서 이 열 출입에서 발열 반응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발열 반응이 뭐야? 발열 반응이 뭐지? 인싸. 시간. 여기 에너지. 발열 반응이 뭐야? 내가 설명해 줄게. 봐봐.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다시 하자. 이거 지우고. 지금 이걸 설명하려면 지금부터 잘 봐. 이게 중3인가 나와, 중3에. 내가 중3들한테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야. 근데 고1 때 이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거의 안 배울 것 같아. 자, 가자. 화학 반응하면 에너지가 출입하는 거야. 또는 에너지 출입하는 거야. 에너지가 출입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출입하는 거야? 열이 출입하는 거야, 열. 됐니? 잘 봐.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뭘 갖고 있어? 에너지가 있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에너지가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에너지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아.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A, B라는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물질이라 그러냐? 반응 물질이라 그래. 얘는 무슨 물질이라 그러냐? 생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자, 봐. 그러면 발열 반응 얘기할 거야. 발열 반응의 정의는 뭐냐?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더 많고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더 작은 거야. 여기가 에너지. 반응 물질 뭐가 돼야 돼? A, B. 그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A, B의 요만큼이야.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얼마야?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됐어요? 이게 발열 반응의 정의야.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란 뭐야? 반응 물질 에너지가 생성 물질보다 더 많은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반응 물질 에너지가 생성 물질보다 더 많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지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형태의 에너지만큼 뭐 하는 거야? 외부로부터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그래서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발열이라고 하는 거야. 발열. 그러니까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발열하니까 주변 온도가 올라가겠어? 내려가겠어? 그렇지.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조금 난도가 높으면 이렇게 나와.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물질 에너지가 많은 거야? 생성 물질 에너지가 많은 거야? 반응 물질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리고 이 발열 반응의 약자, 열의 약자를 우리가 뭐라, 열량의 약자를 뭐라 하냐면 Q라고 써, Q. 열량의 약자를 Q.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정반응 기준이야. 정반응 기준에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생성 물질과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생성 물질 쪽에 열 Q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야 이게 발열 반응 화학식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발열 반응은 뭐야? 반응 물질 에너지가 생성 물질보다 많은 거.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정반응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 열이 발생하는 거. 그럼 당연히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역반응이겠지, 당연히. 이게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이 반응 물질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열을 가해야 생성 물질이 나올 거 아니냐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A, B라는 물질에다가 이만큼의 열을 가해야 A하고 B라는 물질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 엄청 중요한 거야. 그러면 잘 봐, 이제.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가 매우 중요한데 내가 여기다가 열을 가해. 즉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야. 온도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유일하게 화학평형 상수가 변해. 엄청 중요한 거지. 화학평형 상수 K값이 변하는 거야. 이 화학평형 상수는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지. 됐니? 그래서 내가 온도를 변화시키면 얘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 온도를 변화시키면 정반응이 우세해야 돼? 역반응이 우세해야 돼? 이 K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쉽게 설명해서 알아듣고 있지. 왜? 아주 쉬운 거야. 뭐 알아? 삼투압 그래프 알지? 삼투압 모형 아는 거야. 자, 간다. 여기다가 똑같이 그려.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근데 열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있는 거야. 잘 봐, 지금부터. 그럼 온도를 높여. 무슨 뜻이야? 내가 열을 가한 거야. 그러니까 온도를 높인다는 건 내가 얘한테 열을 가한 거야. 알겠니? 그럼 이 삼투형 실험관에 얘가 높아진 거야. 아, 열이 있는 쪽에?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겠어? 역반응이 우세하겠어? 그래, 역반응이 우세해지겠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야. 공부를 멍청한 놈들은 외운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역반응이 우세해지지. 잘 봐야 돼. 역반응이 우세해지지. 그럼 봐라. 역반응이 우세해지니까 반응 물질의 몰 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 농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반응이 되면 열을 가했을 때 생성 물질, 얘가 생성 물질이야. 생성 물질의 몰 농도는 어떻게 해야 돼? 낮아지겠지? 반응 물질의 몰 농도는 높아지겠지? 그럼 이 K 값은 어떻게 해야 돼? 작아져야 되겠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됐니? 얘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얘만. 그래서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면, 됐니? 온도가 높아졌을 때, 됐니? 평형상수 K 값이 작아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외우는 거고 우리는 외우지 않는단 말이야. 아, 발열 반응이라는 건 정반응에서 열이 생성물질 쪽에 붙어 있는 게 발열 반응이구나.
그럼 내가 온도를 높이면 이쪽에 열이 많아졌으니까 역반응이 일어나겠구나. 역반응이 일어났으면 생성물질의 농도가 작아지는구나. 그러면 K값은 어떻다? 줄어들 수 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라고. 알겠니? 책은 암기하게끔 되어 있어. 이 원리가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알겠니? 그래서 내가 매년 만나는 애들이지만 이걸 보면 이걸 막 표로 정리해서 만들어내는 애들을 봤단 말이야. 정반응일 때, 온도가 높을 때, 정반응에서 온도가 낮을 때. 이걸 표로 해서 막 외우는 애들 봤단 말이야. 해볼게. 자, 봐. 이건 표로 외울 필요도 없어. 원리를 알면. 자, 간다. 얘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온도를 낮춘다는 건 열을 빼낸다는 소리잖아. 온도를 낮추면 열을 빼내. 빼내. 온도를 낮추면 열을 빼내. 이렇게 빼내라고 빼내. 열을 빼내. 그럼 열을 이렇게 빼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높아? 저쪽이 높지? 여긴 낮지? 됐니? 그럼 삼투가 이쪽에서 누른 압력이 더 커지겠지? 그럼 이렇게 일어날 거야. 됐니? 그럼 이렇게 일어나니까 정반응이 일어나, 역반응이 일어나?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반응물질의 농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지겠지? 생성물질의 농도는 높아지겠지? 됐어요? 그럼 K값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커져버려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해야 돼? K값이 어떻게 해야 돼?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해야 돼? 평형상수 K값이 커지잖아. 이렇게. 그래프로. 됐어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에서 열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공부를 못하는 애들처럼 표 쳐갖고 막 외우라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면 아주 쉬운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걸 봐. 다시 한다. 자, 봐. 얘야 이번에는 흡열 반응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흡열 반응에서 온도가 높을 때, 흡열 반응에서 온도가 낮을 때 K값이 어떻게 되고 그래프가 돼. 그걸 멍청한 애들이나 외우는 거라고. 해보자고. 흡열 반응은 뭐 있어? 뭐 있겠지, 흡열 반응. 해볼까, 내가? 아까 A, B는 했으니까 C하고 D가 반응했어. 그래서 만약에 CD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래. 그럼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거 잘 따라와야 돼. 고난도로 문제를 내면 흡열 반응일 때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많아,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많아.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그러면 흡열 반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라는 거지. 시간.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에너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봐라. 흡열 반응이라는 말은 반응물질의 에너지, C하고 D야. 얘가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근데 생성물질의 에너지가 CD야. 에너지가 훨씬 많은 거야. 훨씬 에너지가 많아. 얘가 훨씬 더 에너지가 많아. 훨씬 더 에너지가 많아. 그러니까 반응물질인 CD라는 놈은 에너지가 매우 작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는 에너지가 매우 작았는데 반응이 끝나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지가 뭐 한 거야? 에너지를 흡수한 거지. 열을 흡수한 거야. 열을 흡수한 거야. 열을 흡수한 거야. 열을 흡수한 거야. 열량을 약자로 Q라 그래. 그럼 지가 열을 흡수해 보니까 주변 온도는 어떻게 돼? 내려가겠지. 그 주변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야. 그 주변 온도가 내려가서 흡열. 열을 지가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가 내려갔다고 한다고. 이게 흡열 반응이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흡열 반응이 일어났어. 흡열 반응이 일어났을 때 반응물질 에너지가 많은 거야? 생성물질 에너지가 많은 거야? 이런 것만 생각하면 돼, 생성물질. 됐어? 흡열 반응이 일어났대. 반응물질 에너지가 많은 거야? 생성물질 에너지가 많은 거야? 반응물질 에너지가 생성물질보다 생성물질 에너지가 더 많은 거야. 반응물질 에너지가 더 작은 거고. 자, 이제 간다. 그럼 흡열 반응은 열이 어디 있는 거야? 열이 이쪽에 붙어 있는 거야? 열이 저쪽에 붙어 있는 거야? 이쪽에 붙어 있는 거야. 됐니? 무슨 뜻이야? A하고 C에다가 내가 뭘 넣어야? 열을 넣어줘야 CD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라는 건 화학 반응에서 여러분들 책엔 없는 내용이야. 여기에 열이 붙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흡열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CD에다가 열을 집어넣어야 CD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열이 이쪽에 붙어 있으면 이게 흡열 반응인 거고 반응 물질이라고. 열이 아까 이쪽에 있으면 그게 발열 반응인 거. 얼마나 쉽냐고 이것만 알면. 그럼 내가 온도를 높였을 때, 온도를 낮췄을 때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지. 됐니? 그 이게 정반응, 이거 역반응이잖아. 됐어요? 자, 합니다. 조건이 무슨 반응이야, 지금? 흡열 반응이야. 조건이 무슨 반응이라고? 흡열 반응이야. 자, 갑니다. 흡열 반응은, 열이 이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시험지 문제 풀 때, 그러면 이렇게 삼투관을 그리고, 현재 이게 평행이니까 이렇게 평행되어 있는 상태야. 지금이 현재 평행 상태야. 이 평행 상태에서 어떻다고? 화학 평형을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 거지. 어떻게 이동시키고 싶은 거야? 온도를 변화시켰어. 됐니? 자, 간다. 첫 번째, 이 그림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에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 흡열 반응에서 열을 가하면 열이 이쪽에 있는 거지. 내가 열을 가한다 그랬지. 열을 가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온도를 높인다는 뜻이지. 그럼 온도를 높이면 여기 높이가 높아지는 거야. 됐니? 그럼 얘보다 제 높이가 높아진 거지.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정반응이 우세해지겠지. 그래서 흡열 반응 어디 갔어? 흡열 반응이야. 됐니? 흡열 반응이야. 됐니? 쏘리. 평형상수를 안 써놨네. 잘 봐. 평형상수는 무슨 물질에 대한? 반응 물질의 몰농도에 대한 생성 물질의 몰농도 비지. 됐니? 근데 온도를 변화시키면 이 K 값을 바꾼다 그랬지? 온도에 의해서만 저 K 값이 바뀌는 거지. 근데 흡열 반응이야. 그럼 흡열 반응에서 내가 온도를 높이니까 어떻게 됐어? 무슨 반응이 일어나도 온도가 일어나면 정반응이 우세해지겠지. 그럼 정반응이 우세되면 생성물질의 몰농도가 커지지. 그럼 K 값도 당연히 커지겠지. 온도가 높아지면 K 값이 변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K 값이, 평형상수 값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를 내는 거라고, 그래프로. 알겠니? 근데 멍청한 애들은 외우겠지. 우리는 외우지 않아요. 흡열 반응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열이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왜 외우면 어려워? 간단하잖아. 자, 이번에 해볼게. 온도를 뭐 할 거야, 내가? 낮추는 거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온도를 내가 낮추는 걸로 해볼게. 온도를 낮춰볼게. 그럼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쉬워. 온도를 낮추면. 열 어디 있어? 흡열 반응이니까 열이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되지. 그럼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이 열을. 그렇지. 꺼내면 되겠지. 흡열 반응이 여기 있는 열을 꺼낸 거. 아까 평형에서 열을 꺼내? 그럼 얘가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높아? 이쪽이 높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으니까 평형이 이루어지려고 물질이 다시 이동해야 되겠지? 어떻게 이동해 가야 돼? 이렇게 이동해 가지. 무슨 반응이 우세해져? 역반응이 서해지겠지? 역반응이 우세해지겠지? 역반응이 우세해지니까 반응 물질에 대해서 생성 물질, 역반응이 우세해지면 어떻게 돼? 반응 물질의 농도는 커지고 생성 물질은 작아지겠지? K 값이 어떻게 해야 돼? 작아져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뭐 했지 지금? 내가 온도를 낮추는 거 했지? 온도를 낮추면 K 값이 어때야 돼? 같이 낮아져야 되겠지? 됐어요? 온도를 낮추면 이거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구나. 놀래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거꾸로 나와가지고 놀랬다. 됐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면 평형상수 값이 작아져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너무나 쉽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할 때도 내 머릿속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저 삼투압, 삼투관을 머릿속에다 넣고 정 안 되면 시험지상에서 그리면 되는 거야. 그리면. 저게 그린다고 해서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알겠니? 너무 중요한 거야. 다만 발열 반응이라는 건 열이 어디 있어야 돼? 생성물 쪽에. 흡열 반응이라는 건 열이 어느 쪽에 붙어 있어야 돼? 반응 물질 쪽에 붙어 있다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알겠니? 온리 무엇에 의해서만? 온도에 의해서만 평형상수 K 값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지. 됐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수업을 하고 있단다. 됐어요? 이렇게.
온도에 따른 화학평형인데 얘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어딨어? 염화 코발트 말고. 내가 해야 되겠네. 안 나와. 지금 PPT가 어디 넘어가 버렸나? 내가 넘겼나? 자, 가자. 바보야. 자, 갑니다. 됐니? 선생님 봐. 얘도 마찬가지야. NO2. 됐어요? 사산화 이질소. 됐어요? 이렇게 되겠지? 얘 무슨 색? 무색. 무색. 얘 무슨 색? 젓갈색이지? 됐어? 젓갈색이야. 간다. 사산화 이질소가, 이산화질소가 사산화 이질소가 되는 거 있지? 얘 발열 반응이야. 얘 발열 반응이라고. 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얘 무슨 반응이라고? 발열 반응이라고. 그럼 열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정반응 쪽에 열이 붙어 있어야 발열 반응인 거지? 그러니까 열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열량이 있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젓갈색하고 지금 뭐, 나 오늘 계속 이를 반대로 쓰냐? 됐니? 얘 무슨 색이야? 젓갈색. 근데 아까도 얘를 반대로 썼던 것 같은데? 얘가 뭐라고? 무색이야. 그럼 얘가 지금 젓갈색과 무색의 중간 색깔 정도 되어 있겠지? 알겠니? 됐어? 시험 문제는? 그럼 자, 간다. 시험 문제 너무 쉬운 거야.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는. 됐어요? 온도를 높였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색깔이. 이 젓갈색과 무색 중간쯤에 지금 화학평이 생겼다고. 온도를 높였어. 그럼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 열이 여기 있지? 온도를 높였다면 열을 공급한 거지? 열을 여기다 첨가했으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어? 그렇지. 무슨 반응이 일어나? 역반응이 우세지겠지? 그럼 무슨 색깔이 세져? 젓갈색의 농도가 높아지겠지. 됐어? 온도를 낮췄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를 덜어낸 거지? 얘를 덜어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정반응이 우세해지겠지? 그러면 젓갈색이 무색으로 와서 새로운 화학평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젓갈색이 무색에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시험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쉽겠냐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굳이 이런 거 다 안 그려주는 거야. 내가 처음에 수업할 때만 이런 거 그리는 거야. 원리가 이래라고. 하지만 이걸 안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머릿속에다 그려도 되는 거잖아, 이제는. 머릿속에다 놓고, 정반응이, 역반응이나 이 반응이야, 이 반응이야.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됐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화학평형 끝났어. 화학평형 이동. 우리 뭘 바꾸면 화학평형이 일어나? 농도를 바꾸면. 뭘 바꾸면 화학평형이 일어나? 그렇지. 기체 상태일 때 압력을 바꾸면. 알겠니? 또 뭘 바꾸면 돼? 온도를 바꾸면. 우리는 새로운 화학평형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르 샤틀리에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 화학평형을 뭐 할 수 있어? 변화시킬 수 있는데 얘는 결론이야. 얘는 결론이야. 그러니까 화학평형 이동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야. 됐니? 화학평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야. 됐니? 내가 뭘 바꾸면 농도나 압력을, 온도를 바꾸면 됐니?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그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야. 즉 뭐야? 내가 농도를 증가시키면 그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내가 압력을 증가시키면 그 압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내가 온도를 높이면 그 온도를 낮추려는 방향으로. 알겠니? 그래서 항상, 이제 이거 뭐 물리적인 얘기인데, 항상 모든 물질은 현 상태를 뭐 하고 싶은 거야?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외부에서 어떤 변화가 들어오면 그 변화에 어떻다고? 방해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야. 농도를 높이면 농도를 낮추고 싶은 거야.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을 낮추려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뭐 하는 거야? 화학 평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야. 변화를 싫어하는 거야. 화학이든 물리든 마찬가지고 뭐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고. 인간도 변화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란 말이야. 물질 중에 하나. 인간도 뭔가 변화시키는 되게 어려워. 알겠니? 인간도 뭔가 변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샤틀리에 원리. 알겠니? 이해됐어요? 뭐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또. 여기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이제 원리 배웠고, 지금 이 원리를 이용해서 뭐 할 거야? 자, 봐. 이제 화학의 근본적인 대로 들어온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걸로 한 거야. 우리는 내신에서, 여긴 너무 좋잖아. 응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화학 평형을 왜 배우냐라는 거지. 아주 간단한 거야. 이게 반응 물질이야. 얘가 생성 물질이야. 그러면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야? 전에도 했던 거야. 우리는 화학은 왜 발전하는 거야? 니네 화학이 뭐지, 화학이? 니 화학이 뭐야, 화학이? 어떤 걸 우리는 화학이라 그래? 우리는 화학의 정의를 내리라면 어때?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뭘 만들고 싶은 거야?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야.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화학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거지.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겠어? 플라스틱. 인간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가장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을 만든 것 중에 가장 획기적인 제품이 뭐야? 플라스틱이야. 그래서 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게 화학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 새로운 물질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발전시키는 거라고. 됐니? 대표적으로 뭐 있어? 플라스틱. 두 번째 대표적으로 인간의 삶을 바꿨던 게 뭐 있어?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어때? 우리 인간의 식량난을 거의 해결해버렸잖아. 섬유 있잖아, 섬유. 이 섬유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어땠다는 거야?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됐니? 그래서 인간이 자연계에 없었던 거 가지고 천을 만들었고 옷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든 거잖아. 됐니? 그럼 이제 봐라. 이 새로운 물질을 만들 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수등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수등률. 수등률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제 책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됐니? 이 생성물질 내가 만들고 싶은 얘 양을 많이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등률이 높다는 건 무슨 뜻이야? 어떤 변화를 해서 생성물질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게 수등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이 수등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럼 봐라. 얘네들은 여기 문제가 아주 쉬워. 기체이기 때문에 이 수등률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이 문제에서는 정반응이 우세하면 수등률이 높아지겠다. 그지? 근데 얘네들이 다 기체라면 압력에 영향을 받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지. 압력에 영향을 받으려면 A 개수와 B 개수를 합쳤어. 얘는 C 개수와 D 개수를 합치면 D 개수를 합치면 만약에 여기서 아이고야 개수가 커. 그 압력을 가하면 어느 쪽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 분자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근데 이 개수가 더 크다 합친 게. 그 압력을 가하면 정반응이 우세하지 않겠지. 그럼 얘를 많이 만들 수가 없겠지. 그럼 얘를 많이 못 만드는 거 우리 뭐라 그래? 수등률이 작겠지 뭘. 됐어요? 반대로 얘가 커. 그럼 이 개수가 작겠지. 됐니? 그럼 내가 얘를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죠. 엄청난 압력을 가하면 되겠지 뭐. 엄청난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 기체 분자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반응하는 거지. 이런 걸 수등률이라고 하는 거야. 수등률. 어이구. 됐어요? 얘가 발열 반응이라면 열이 여기 있겠지. 발열 반응이라면 됐니? 여기 있지? 그럼 얘가 발열 반응이라면 온도를 높이면 얘가 더 많이 만들어지겠어? 안 되겠지. 온도를 높이면 열이 여기 있지. 그럼 어때? 역반응이 더 우세하겠지. 그럼 발열 반응에서는 온도를 높이면 수등률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작아지겠지.
그래서 발열 반응에서 온도를 높이면 수등률이 떨어지는 거야. 됐니? 근데 만약에 흡열 반응이라면 열이 여기 있는 거지. 됐니? 흡열 반응이라면 열이 저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흡열 반응이라면 내가 열을 가하면 정반응이 우세하겠지. 그럼 내가 만들고 싶은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수등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등률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내가 생산하고 싶은 제품을 많이 만들고 싶겠어.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수등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수등률이라고 하는 거라고. 됐니? 이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잖아. 됐니? 내가 항상 얘기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지? 공부를 많이 하는 놈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야. 누구는 5시간을 공부해도 어때?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10분만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런 거야? IQ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야.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스타일, 공부하는 장소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나는 애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공부를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뭘 계산하지 않는 거야? 수등률을 계산하지 않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비몽사몽 1시간보다 맨정신 5분이 훨씬 더 공부에 효과적인 거야. 수등률이란 단어가 그렇다는 뜻이야. 됐어요? 나이들은 수등률인 거고. 두 번째 이제 봐. 이건 학교 시험이고 이제 수능은 없었지만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 100%, 1000%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애가 얘니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여기 답은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는 저 잼을 주지 않아. A 플러스 B 플러스에서 A, B가 주고 저 문제를 묻는 거지. 뭐 여기 스몰 a 주고 스몰 b 주고 스몰 c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식 하나 주고 얘를 보는 거야. 얘를 봤을 때 얘는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이런 거 묻는 거야. 그럼 얘는 흡열 반응에서 발열 반응이었어? 자, 아주 쉬운 거야. 왜? 온도가 높아졌잖아. 다시 낮아진 거다. 온도가 높아진 거야. 200, 300, 400. 온도가 어때야 돼? 높아지지. 온도가 높아졌는데 수등률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온도가 높아져서 수등률이 떨어진다는 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짙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온도가 높아졌을 때 얘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온도는 이쪽에 붙어 있는 거야? 이쪽에 붙어 있는 거야? 이것만 할 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단 말이야. 알겠니? 됐어? 그럼 저 새끼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200에서 600으로 온도가 높아지니까 수등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열이 이쪽에 붙어 있는 거야? 이쪽에 붙어 있는 거야? 이쪽에 열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어떻게 돼야 돼? 수등률이 떨어지는 거야. 얘가 만드는 양이 작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그럼 얘는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됐니? 뭘 물어봐? A하고 B하고 A 플러스 B하고 C하고 됐니? 개수의 합은, 전체 총합은 누가 더 큰 거야? 그럼 온도가 같을 때 봐야 되겠죠? 아무거나 봐. 이게 500도짜리 온도야. 온도는 같은데 압력이 커지니까 압력이 커질수록 어때야 돼? 수등률이 커지죠? 압력이 커지니까 수등률이 커진대. 그러니까 압력이 커질수록 수등률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개수가 압력을 가하면 작은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럼 얘가 작겠네? 그러면 얘가 작아야 되니까 부등가 이쪽으로 나겠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수등률 저 그래프를 보고 저게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그 다음에 저걸 보고 개수 A, B, C의 합은 또는 물질의 개수의 총합과 생성 물질의 개수의 총합은 누가 더 큰지 거기서 조심해야 돼. 낚시할 때 던지는 건 저 개수가 뭐에만 영향을 받는 거야?
기체 계수만 영향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액체다 그러면 이 B는 합치면 안 된단 말이지. 나 말 이해 갔니? 너무 중요한 거야. 이제 마지막이야. 수득률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산업 현장에서 수득률이 높다고 해서 그 산업 현장에서 다 그걸 사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산업에서 활용하는 범위. 그 봐라. 수득률이 높아. 그럼 수득률이 높으니까 1000기압에서 200도씨야. 그럼 1000기압에서 200도씨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면 수득률이 겁나 높겠지. 그럼 1000기압에서 200도씨 1000기압에서 됐니? 암모니아를 생산하지. 근데 그렇게 생산하는 산업 현장은 없어. 왜 그러겠어? 경제성이 맞아야 돼. 됐니? 왜? 내가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 수는 있는데 기압을 1000기압으로 만들려면 용기가 너무 어때야 돼? 비싸야 하지. 1000기압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고압력을 견디는 용기가 필요하겠지. 그 1000기압을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장비와 비용이 들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수득률을 높인다고 해서 알겠니? 그만큼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득률과 함께 뭘 파악해야 돼? 경제성이라는 걸 파악해야 되는 거야. 경제성이라는 걸. 알겠니? 그래서 경제성을 할 때 뭐가 돼야 돼? 비용은 적게 들고 생산 시간도 짧게 돼야 되는 거야. 됐니?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비용은 많이 안 들어. 근데 걔를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걸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지. 물론 우리는 시간에 대한 관념은 안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는 됐니? 무조건 수능률만 따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뭘 따져야 돼? 경제성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건 수득률이 요 정도면 충분하더라는 거야. 한 50%도 안 되잖아. 그래도 이 기압이 200에서 400기압 정도에서 온도가 한 500에서 600도씨 정도가 되면 경제성이 있더라는 거지. 수득률이 40%밖에 안 되지만. 알겠니? 근데 수득률을 높인다고 해놓고 여기서 수득률은 높였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 경제성이 떨어지겠지.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득률,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건 수득률 플러스 뭐라고? 경제성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문제 마지막이야. 이런 거. 아주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여기 답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에서 시험에 이렇게 내는 거야. 너희들 이번 단원에서 서술형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런 화학 반응식 하나 주고 수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쓰세요. 이게 서술형은 그냥 1번이야. 정해져 있어. 그냥 얘는 딱 얘만 나오는 거야. 다만 저처럼 에틸렌이 나오는 건 그건 모르겠어 나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화학식을 주고 수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다 찾아 쓰세요. 이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내신 문제 제1번이야. 됐니? 그럼 수득률을 높인다는 건 얘가 있겠네? 얘가 에틸렌이야. 얘는 뭐가 돼야 돼? C2H-OH면 저게 에탄올이야, 에탄올. 그럼 에탄올을 가지고 에틸렌과 이건 뭐야? 수증기겠지? 이거 물인지 수증기인지 확인해야 돼. 수증기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정반응은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래. 그럼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니까 열이 어느 쪽에 붙여 있어야 돼? 이쪽에 열이 붙어 있으면 되겠지. 이쪽에 열이. 됐어요? 그럼 수득률이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래, 요 온도를 높이면 되겠네. 왜? 열이 저쪽에 붙어 있으니까 열을 공급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어? 정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수득률이 높아지겠지. 그 다음에 얘 개수가 기체인데 얘 1이네. 근데 얘도 기체가 1이네. 얘도 기체가 1이네. 그럼 개수가 어때야 돼? 이쪽이 더 크네. 1 더하기 1은 2고 저쪽은 1이지. 그러면 반응 물질보다 생성 물질의 개수의 전체 총합이 크지. 기체 개수의 전체 총합이라 그래야 돼. 크지.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돼야 돼? 정반응이 우세해지겠어? 역반응이 우세해지겠어? 개수가 작은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돼. 압력을 가하면. 기체의 개수 합이. 그러면 이쪽은 2, 이쪽은 1이니까 압력을 가하면 저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역반응이 우세하니까 얘가 만들어지는 수득률은 매우 작아지겠지.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안 돼요. 압력을 낮춰야 되겠죠.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온도, 압력이 있고 나머지는 뭐 너무 쉽죠. 뭐.
됐어요? 뭐 하면 돼? 더 쓰라면 여긴 두 개밖에 안 썼지만 더 쓰라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수득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더 쓰라면 어떤 게 좋겠어? 얘를 더 첨가하면 좋겠지. 됐니? 하나 더 있지? 얘를 더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지? 다시 수증기지? 수증기를 제거하면 되겠지. 수증기를 제거하면 될 거 아니야. 얘를 덜어내라는 소리지. 얘를 덜어내면 어떻게 돼? 종반응이 일어나겠지. 내 말 이해됐어요?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자, 조금만 빨리 갈게요. 자,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너무 쉬워 이제. 지금부터 이해한 사람들은 너무 쉬운 거야. 예를 들 때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우리 생명현상에서. 됐니? 그 다음에 생명현상에서 얘 아무튼 제일 많이 나와. 고압치료 이산화탄소의 용해인데 그냥 하나만 들어. 지금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게 쓰이느냐라는 게 화학평형이동이. 근데 얘가 조금 어렵다고 그래 학생들은.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어렵게 써 있어서 그런 거야. 별로 어려울 것도 없는데. 자, 간다. 여러분들 책에는 말이 어렵게 쓰여 있어서 내가 쓸게. 내가 호흡을 해. 내가 호흡을 한다고. 내가 호흡을 하면 여기에 뭐가 있겠어? 혈관이 있겠지. 혈관에 산소를 가져가는 게 호흡이야. 그럼 산소를 가져가는데 이게 HB라고 되어 있지. 제 HB가 누가 돼야 돼? 헤모글로빈이야,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혈액이고 됐니? 얘가 누구야? 산소야. 그러니까 산소가 혈액에 녹았다는 뜻이야. 화학식으로 쓰면 AQ라고 써야 되지만 우린 이해는 산소는 기체, 헤모글로빈은 액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화학에서는. 생물에서는 안 되지만.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산소 헤모글로빈이야. 산소가 녹아있는 거야. 이게 지금 산소가 용해되는 이게 사실은 얘가 AQ야. 얘가 AQ인 거야. 쟤네들은 AQ로 보기 어렵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산소가 혈액 속에 녹은 거라고.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산소가 혈액에 녹는 게 정반응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어려워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봐. AQ 돼 있지? AQ는 뭐의 약자야? 수용액의 약자야. 근데 틀렸어.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기체잖아. 얘는 수용액이고 얘도 수용액으로 한다면 얘 기체야, 기체. 내가 녹으면 혈액 속에 산소 기체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기 전엔 얘가 기체야. 됐니? 그런데 얘네들은 수용액이니까 얘네들은 압력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얘만 압력의 영향을 받는 거야, 얘만. 알겠니? 그래서 지금 내가 뭐야? 일기압에서 화학평형 상태가 됐니? 잘 봐. 쏘리.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일기압에서 얘가 화학평형 상태야. 됐니? 그러면 얘는 농도에 영향을 받겠지. 근데 농도 시험 문제보단 잘 봐. 지금부터 시간이 없어. 농도 건너뛸게. 쉬어서. 뭐에 큰 영향을 받아? 시험 문제 나올 때 압력에 큰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얘가 내 혈액인데 됐니? 여기에 산소가 혈액에 녹을 때 뭐에 영향을 받아? 있어야 되겠네. 됐니?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얜 액체지. 얘만 기체니까 뭐에 영향을 받겠어? 압력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얘는 분자수가 1이지. 근데 얘네들은 액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압력에 영향 안 받지. 됐어? 그럼 내가 압력을 가하면 정반응이 우세하겠어? 역반응이 우세하겠어? 압력을 가하면 기체 분자수의 총합이 작아지는 방향이지. 여긴 기체 분자가 4인데 여기는 기체 분자가 없잖아. 0이잖아. 그러면 압력을 가하면 정반응이 우세하겠어? 역반응이 우세하겠어? 정반응이 우세하겠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고압 산소 치료실을 운영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사람이 이제 우리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친구 중에 그 축구 좀 되게 잘하는 애 있다고. 호날두라고. 그러니까 걔가 다치면 걔가 어느 나라이지? 걔 어느 나라냐? 포르투갈이래. 친한데 국적을 내가 잘 몰라. 네 친구들 국적 다 알아? 모르잖아. 아무튼 걔가 다치면 어떻게 해? 걔를 어디다 집어넣어? 그것이 고압 치료실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럼 고압 치료시면 어떻게 되겠어? 압력이 크겠지? 그럼 들여 마실 때 혈액 속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건 생물이야. 혈관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세포에 뭘 공급할 수 있어? 산소가 많은 양의 고농도의 산소가 공급되겠지. 그러니까 빨리 치료가 된단 말이야. 세포가 쉽게 살아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산소 고압 치료실을 운영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 농도 말 안 해도 되겠지? 농도 뭐가 있겠어? 병원에 가면 됐니? 요 콧구멍 있지? 콧구멍 밑에다 고무 호수 같은 거 꽂고 있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알겠니?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 산소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내가 일반적으로 숨 쉴 때 산소는 약 21%란 말이야. 근데 그 고무호수에서 어때? 산소가 많이 들어오겠지?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산소의 농도가 높겠지. 내가 호흡할 때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지. 산소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높아지겠지. 되니? 그래서 혈액 속에 산소가 많으니까 세포에다 산소를 많이 줄 수 있겠지. 이런 거. 이해됐습니까? 조금 바빠서 서두를게요. 방금 이 말을 알아듣으면 이걸 반대로 되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야. 너희들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잠수병이야. 근데 학생들은 잠수병이 뭔지 모르니까 이름만 가지고 틀려버린단 말이야. 알겠니? 잠수병 잠깐 얘기한다. 자, 봐. 방금 얘기했던 걸 이해했으면 똑같은 거야. 됐니? 여기가 대기, 여기가 바다야. 잠수병이라는 건 바다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누구 말해?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 알겠니? 스님도 스킨스쿠버를 하는데 내가 스킨스쿠버를 하면 대기가 1기압인데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약 10m당 1기압이야. 그럼 10m 들어가면 몇 기압이야? 대기 1기압, 해수 1기압. 그럼 몇 기압이야? 2기압. 내가 20m 들어가면 3기압. 내가 30m 들어가면 몇 기압이야? 4기압이란 말이야. 됐니? 그러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30m 가서 호흡을 하면 내 혈액 속에 산소가 어떻게 돼야 돼? 짱 잘 녹겠지? 방금 했잖아. 압력을 가하면 혈액 속에 산소가 잘 녹아 들어가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거기까진 좋지. 근데 내가 스킨스쿠버를 30m에서 놀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 뿅 하고 올라와 버리는 거야. 우왕 하고 올라와 버려서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엄청난 압력 4기압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돼? 내가 압력이 제거당한 거지. 그러면 헤모글로빈 산소가 있다가 뭐 이거 헤모글로빈 산소를 가지고 있다가 압력이 제거되면 어떻게 돼야 돼? 기체 분자수가 많은 쪽으로 분해돼야 되겠지. 그럼 갑자기 혈액 속에 녹아있던 산소가 기체 상태로 뿅 하고 나와버리는 거야. 그럼 혈액은 액체 상태로 잘 흘러다녀야 되는데 여기에 기체 산소들이 기포가 발생하는 거야. 혈관에 기포가 발생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 운동이? 안 되겠지. 혈액이 이거. 됐어요? 그래서 혈액 속에 기포가 생기고 그럼 그 기포에 이어서 때 혈액의 운동이 문제가 생겼지. 우린 그걸 무슨 병이라 그래? 그걸 잠수병이라 그래. 알겠니? 그 잠수병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스킨스쿠버를 오랫동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스킨스쿠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오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거지. 막 스킨스쿠버 하다가 갑자기 뽕 하고 올라오는 거야. 영화 속에서나 있는 일이야. 실제는 스킨스쿠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뭐 늦게 와가지고 잠만 자다가네. 괜찮아. 뭐 잘 수도 있지. 그치? 됐어?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실제로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올라온단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용해도 마찬가지고, 됐어요? 또 있어. 많아. 됐니?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수업을 더 진행할게요. 근데 선생님이 문제 프린트를 만들려고 봤는데 문제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음 시간은 기출픽으로 하는 거야. 기출픽만 해도 문제가 되게 많단다. 그래서 기출픽 어디서부터 풀어오셔야 되냐면 조금 양이 많아. 우리가 3시간 수업을 했기 때문에 72페이지서부터 주말에 양이 좀 많겠다. 어디까지 풀어와야 되냐면 100몇 페이지야 이거? 104페이지까지 5페이지까지 풀어와야 돼. 72부터
4페이지가. 그러면 몇 문제가 되냐면 약 한 120문제가 되는 거야. 120문제가. 알겠어요? 그 양이 너무 많지? 그래서 짝수만 할 거야. 짝수만. 알겠니? 그럼 120문제의 짝수만 하면 얼마야? 한 60문제 되겠지?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